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희택입니다. 오늘은 홀텍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주식은 아직 상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장 예정이죠.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와서 좀 기대감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뉴스가 최근 7월 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홀텍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다뤄봤었던 현대건설 영상에서 홀텍과 웨스팅하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얘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뉴스 제목에서도 얘기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흥분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원전을 투자할 만한 회사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홀텍 정도의 규모가 있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규모는 크지만 사실 상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나마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미국 원전 관련주들이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정도였는데, 이 둘은 아직까지도 계속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텍은 예외라는 거죠. 덩어리도 크고 얘는 SMR 사업뿐만이 아니라 원전 해체 사업도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홀텍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회사예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 원전을 투자하고자 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홀텍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홀텍과 밀접한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홀텍이라는 회사의 개요를 좀 보면 회사는 198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분이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크리쉬나 싱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인도계 출신 미국인이기 때문에 인도 쪽 시장도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할 수 있고요.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총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원전 해체 사업입니다. 원전 해체 사업은 우리나라의 현대건설도 이번에 고리로가 해체를 진행을 하면서 부각을 받았는데, 사실 현대건설마저도 20여 년 넘게 원전을 설치하는 경력은 있었지만 해체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 원전을 실제로 해체했던 경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홀텍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력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핵연료 저장 운송용 케이스, 우리가 캐스크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대표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연간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죠. 매출이 5억 달러 이상, 대략 한 6,500억 원 정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거나 상장돼 있지 않은 대부분의 SMR 기업들,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테라파워 등이 있을 텐데, 이 회사들 모두 현재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큰 폭으로 적자 상황인데, 홀텍 같은 경우에는 CEO 얘기로는 이 사람은 수개월 내에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 평가를 예상하는데, 100억 달러면 13조 원이 살짝 넘는 거예요. 이 14조 원이라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건지 작은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이 안 되실 텐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상장된 원전 관련주들의 그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첫 번째는 카메코입니다. 카메코는 우라늄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4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시총은 32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WXT,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기자재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농축 우라늄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31억 달러, 비슷하죠. 100억 달러 규모이고, 그리고 세 번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이번에 3마일 원전이 폐쇄된 이후로 다시 재가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 3마일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MS와의 장기간의 전력 계약을 또 맺었던 걸로 우리가 뉴스를 잘 봤는데, 이 회사의 시총은 997억 달러, 이 중에서 가장 높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 면에 있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홀텍과 좀 비교 대상인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는 모두 SMR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현재 시총은
10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홀텍의 기업 가치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클로는 82.4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게 뉴스케일 파워의 차트 흐름입니다. 차트 흐름이 상당히 강하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총 규모를 보자고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고공상승하고 있었던 뉴스케일 파워의 시총이 100억 달러 부근이었고요. 홀텍이 상장하게 되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 얘들조차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총이 이 정도 되니까 최소한 홀텍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홀텍이 IPO를 추진할 계획인데 언제가 될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6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IPO의 추진 배경을 보면 먼저 SMR 대량 생산 및 신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팰리세이즈 원전이에요. 여기를 지금 재가동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재가동하는 부지에 추가적으로 이 SMR 300메가와트급의 2기를 건설을 예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지역 말고도 연간 10개에서 20기 정도 추가적으로 SMR 건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IPO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뉴스케일 그리고 테라파워, 오클로 등이 있고요. 그리고 GE 히타치 그룹도 있고 롤스로이스도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붙었죠. 홀텍이 그 영국의 원자력청인가요? 거기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최종 롤스로이스한테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고배를 마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롤스로이스가 영국 기업이다 보니까 자국 쪽에 우선권을 먼저 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현대건설도 만약에 홀텍이 수주를 받았으면 수혜가 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영국이 많이 짓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많이 짓겠습니까? 트럼프가 2030년까지 10기를 착공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0년까지 들어가면 더 많은 원전이 앞으로 착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롤스로이스 입찰은 떨어졌지만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뭐 중동이나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원전 수주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경쟁사와의 비교 차별점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홀텍이고 오른쪽이 이제 경쟁사죠. 자, 기업의 단계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성숙 기업이고 매출이 꾸준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 기반의 회사다. 홀텍에 대한 강점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적자고 매출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SMR 자체는 상용화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1호 SMR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누가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작하게 되면 그 상업화된 SMR이 1호, 미국에서 1호 SMR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상용화 단계는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5년 뒤 시점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연구 개발, 뭐 프로젝트성,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뭐 연구 개발 쪽으로 매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SMR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홀텍은 기존의 다른 사업 영역이 있죠. 거기에서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사업의 범위도 훨씬 넓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홀텍은 세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반면에 경쟁사들은 SMR 쪽에 다 치중이 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팰리세이즈 사례를 통해서 미국 최초의 원전 재가동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가동 예정입니다. 다른 기업은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이 전혀 없죠.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홀텍이 우위에 있다. 그리고 제조 인프라가 이제 신형 반응기 생산 가능 인프라를 뉴저지, 영국 쪽에 이미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경쟁사들은 대부분 제조 시설 준비 중이거나 협업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 인프라 자체도 아직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기대감과 투자금만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홀텍에 관련된 향후 주요 모멘텀을 보면요. 이따 뉴스로도 보시겠지만 일단은 팰리세이드 재가동이 올해 말에 가장 가까운 시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IPO 진행은 방금 말씀드렸고 자,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이 홀텍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원전 해체 사업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 아까 캐스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어서 미국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5개 대륙에 진출을 했고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했고 1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팰리세이즈 그 원전 재가동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25년 말에 올해 말에 가동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부로부터 15억 달러의 자금을 현재 지원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원전을 폐쇄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다시 재가동이 된다는 얘기는 이 팰리세이즈 원전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원전이 새로 지어지고 재가동되고 기존의 출력을 늘려서 더 증폭시키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원전은 미국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로 채택을 하고 있고, 유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요소로도 이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죠. 거기에도 이제 포함되는 에너지로 원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원전을 폐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이탈리아마저도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핀란드 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다시 원전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폐지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전의 흐름은 미국,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재가동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수주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홀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 이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안정적인 경험, 노하우, 원전 해체에 대한 유일한 경험, 이런 것들이 앞으로 500조 시장뿐만 아니라 SMR 시장 쪽에서도 더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걸, 자, 이 모든 뉴스들이 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홀텍이 만약에 원전의 그 글로벌 인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원전 해체 사업을 양분하면서 가져갈 텐데, 이게 다 누구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죠. 미국이 자신들의 기업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주고 적극 지원해주고 수주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대출도 아까 지원해주고, 아까 에너지부의 그런 자금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밀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홀텍의 그런 성장이 핵심 파트너인 현대건설의 성장과도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주가를 이따가도 볼 텐데 상당히 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의 원전 시장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는 팀 코리아가 아니라 비욘드 코리아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들이 모두가 다 우상향하면서 잘 가는 것 같지만, 자, 유독 강하게 올라가는 원전 대장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이들이 바로 비욘드 코리아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그쪽 시장이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단순히 과거 예전에 그 바라카 원전 때 누렸었던 팀 코리아 중심의 종목들은 흐름이 비교적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시장들을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똑같은 원전을 보더라도 우리는 좀 다른 뷰로 이 종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홀텍의 상장에 대한 배경과 홀텍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홀텍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관련주 홀텍의 IPO가 점점 다가오고 그것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현대건설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 85,000원을 찍고 조금 내려와 있긴 한데 조정이 올만하면 다시 올린단 말이죠. 지금 이틀간 다시 양봉을 뽑아내면서 지금 조정분을 다시 만회하고 있어요. 위에 매물대도 지금 여기에 대부분의 매물대가 모여 있고, 투자하신 분들, 신규 매수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매물대가 지금 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쵸? 네. 최근 시점으로 봐도 이게 언제예요? 올해 3월 시점부터 땡겨 봐도 아래에 지금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위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최근에 현대건설을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낮은 평단을 사셨다고 해도 이날 윗꼬리가 나온 이날 아마 들어오셨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65,000원 이하에 사신 분들보다는 65,000원 이상의 평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대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위에 있어서 살짝 부담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신규 진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텍과 우리나라의 원전 시장,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를 해볼 때 현대건설은 긍정적인 호재가 너무 많다. 절대적인 PER, PBR로만 봤을 때는 저평가다라고 맹신할 수는 없지만 성장성을 봤을 때,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땐 원전 시장만 봤을 때도 지금의 밸류는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산다라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분할로 접근을 하시되 떨어질 때마다 물릴 각오를 하고 조금씩 내가 매수를 해서 모으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신다면 저는 지금도 현대건설은 매수하시기 너무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지만 늘 영상은 제가 매수매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에 플러스로 현대건설은 이 기업명이 뭡니까? 현대건설이죠. 이 네 글자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현대차 그룹의 회사이긴 하지만 현대는 범현대로 봤을 때 대북주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대북주 차트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현대 엘리베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우상향하고 있죠. 이 대북주 섹터 내에서 현대라는 두 글자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의 지금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고, 자, 현대건설로 다시 넘어오자면 현대건설의 앞에 두 글자는 현대죠. 현대는 대북주 섹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에 지금은 편입이 돼 있지만 범현대가 차원 안에서 북한의 사업이 열린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건설이라는 두 글자를 보면 이제 건설 중장비 운반기계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을 봤을 때도 현대건설은 전력 사업 쪽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원전 사업을 하고 전력 사업을 한다. 이게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비록 무거운 주식이고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고점 위치에 있지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미 지금 주가의 흐름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것을 뒷받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코리아에 국한됐었다라고 했었던 한전기술 보십시오. 같은 원전인데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전 KPS 마찬가지입니다. 에너토크는 어떨까요? 얘는 더 심하죠.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우진, 오르비텍, 서전기전, 자,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꺾여 있거나 여전히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대장주들의 흐름은 이렇게 고점에서 위에서 옆으로 가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차별점으로 원전 섹터 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여러분들이 홀텍을 보시고 원전을 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북주까지 확대해 보시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홀텍의 상장 시점과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추적해 보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투자를 놓쳐서 약간 포머를 느끼셨고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데 너무 고점이어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현대건설이 만약에 조정을 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싸다라고 해서 우리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 성급하게 붙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기술은 지금 불미스러운 뉴스가 떴어요.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거 싸다라고 해서 조정 시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들어가시더라도 대장주가 조정일 때 그럴 때 대장주를 찾아서 들어가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유택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최근에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원전 시리즈는 한번 했는데 원전 해체 관련주 시리즈로 몇 개 종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